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초기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 대혁신을 위한 관광업계 동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성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만 3천여 명이 제주 워케이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사무배분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해 제주형 사무배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도 모색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체제 개편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주민투표가 맞다. 의회 의견으로 듣는 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행안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열망이 있는지. 토론회에서는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방자치, 재정, 법제,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분야별 토론과 질의응답이 마련됐는데요. 패널 토론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제주특별법 정비를 통한 광역기초사무재정립 등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제주도정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통해서 제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초기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구자읍 당근 파종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당근 발화가 지연되고 불균형한 생육 상태를 보여 선제적 가뭄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8일부터 구자읍의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지역농협,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농업용수 급수지원 대책도 추진 중인데요. 현재 8개소에 160톤 규모의 공용 물백을 설치했으며 10일 기준 27개의 급수 차량이 208회에 걸쳐 총 1,682톤의 용수를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는 11일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각 기관별로 농산물 가뭄 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이런 가뭄 상황이 지속됐을 때는 농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재해보험 적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보험 적용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농식품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 대혁신을 위한 관광업계 동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와의 약속 숙박 분야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제주와의 약속은 제주 관광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도민과 관광사 업체가 보전, 공존, 존중의 약속을 전하는 민, 관 협력 실천 약속 캠페인인데요. 외식업계와 교통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에는 총 7,422곳의 숙박업소에서 79,380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50인 이상 고용 관광사업체 중 직원 기숙사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구상 중입니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성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1만 3천여 명이 제주 워케이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 결과 공공형 및 공공기관 워케이션 오피스 이용자 210명, 민간형 워케이션 18개소 이용자 5,130명이었는데요. 여기에 기업 자체 운영 워케이션 시설 이용자는 1,530명으로 동반 인구를 포함해 총 1만 3천여 명이 제주 워케이션에 참가했습니다. 민간형 워케이션 지원 사업 참가자 982명 중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는데요. 워케이션 만족 95%, 여가 프로그램 만족 94%, 재참여 이사 99%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에서의 근무 경험이 업무 능력과 창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워케이션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전국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의 자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와 생태관광 발전의 의미와 효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9개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총 1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레리, 평대리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제주도가 풋귤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택배비,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산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고 과원 관리 교육을 이수한 282곳 농가인데요.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택배비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외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대단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물류비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는데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농가당 최대 54만 원까지, 출하 택배비는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물류비는 킬로그램당 50원,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회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정부는 올해 어려운 내수 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집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속 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 2분기별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재정 집행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제주도는 1분기의 신속 집행률 31.92%로 행정안전부 지정 목표를 초과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률 62.38%를 기록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입니다. 제74주기 서달오름 사건 백조일손 및 행불 영령 합동 위령제가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백조일손 지지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백조일손 유족들의 숙건이던 제주예비검소 백조일손 역사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새로 문을 연 백조일손 역사관은 총 331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로 영상실과 위패봉안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예비검속부터 백조일손 유족회의 진실규명 활동에 이르기까지 서달오름 사건이 전 과정을 알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